자, 이제 체계적인 선말이랑 이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과정인데, 요게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이 맹소작, 그리고 좀비 뭐 이런, 그리고 특히 여기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지금, 방관자, 방관자도 뽑아내죠. 이 썩은 사과들을 골라내면서 이 인터뷰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해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해외 사례들 중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아까 간만 하나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에는요, 여기다가 영어로 코드라고 쳐보시고요. 인터뷰라고 쳐보세요. 인터뷰. 코드 인터뷰라고 쳐보세요. 인터뷰. 코드 인터뷰라고 한번 쳐보세요. 코드 인터뷰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코드 인터뷰. 이 코드 인터뷰 툴로 가보십시오. 근데 여기를 가보시면요. 지금 실제 옛날에는 우리가 코드 인터뷰를 할 때도 그냥 줌으로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줌으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이 코딩을 하는지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예 코드 인터뷰 여기 사이트에서는 실제 줌하면서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실제 이 사람이 고쳐봐라 하는 걸 지켜볼 수가 있죠. 옆에서. 그러니까 이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냥 우리 면접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보고 당신 뭐 했습니까? 뭐 했으면 물어보는 과정으로는 사실 좋은 인재를 뽑기는 어렵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 실행시켜보고 경험했던 이 경험치를 그 사람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안 해보고 사람을 뽑다 보면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인터뷰를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셔서 쭉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만큼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뽑는 과정이 옛날 같지가 않다. 지금, 세계적인 사이트나 세계적인 데에서는 정말 이 썩은 사과를 골라내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례도 보면 지금 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뽑지 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문화적으로도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너무 부정적인 사람은 실제 잘 안 변한대요. 그 부정성이. 그래서 정말 이 썩은 사과 중에 부정적이 강한 사람 또 하나 썩은 사과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있어요.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괴롭혀 자꾸.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정성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떻게 보면 오히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 개영철 감독도 뽑지 말라. 지금 뭐 요번에 축구 선수 요번에 문제 생기는 것도 이게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인성이다 뭐다 뭐 얘기가 많은데 인성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운동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안 되고 운동만 잘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일만 잘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조직원으로서 그 사람이 우리 회사의 얼굴인데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요즘은 이 컬처 피스를 되게 중요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온보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카카오베이는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키트까지도 주고, 이 키트가 또 독일에 가서요, 이 디자인 어워드까지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토스도 마찬가지예요. 토스도 엄청 많이 신경 씁니다. 이 온보딩 프로그램을. 근데 온보딩 프로그램이 잘 안 돼 있으면 퇴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조기 퇴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취업을 요즘에 이제 채용 담당자들 저도 이제 면접관 교육을 많이 하지만 면접관 교육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직무 적합도도 되게 중요시하지만 특히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온보딩을 잘할 사람인가를 유심히 보고 그 질문도 많이 하고 크로스 체킹도 하고 많이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조직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직 문화가 옛날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남자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남자 위주로 가던 시대, 그리고 명령 위주로 가던 시대의 조직은 결국에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이제는요,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엄청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동네 여기 마곡 보면요. 외국인들 엄청 많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진짜 일 같이 합니다. 다양성이 지금 엄청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배경에서 태어나서 다양한 인종,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게 되게 다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E는 뭐냐면 E는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제도나 시스템, 그리고 절차, 이 분배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정의나 공정을 추구해 가고 있다. 이게 조직 문화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거의.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이 포용성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조직 내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떠나는데 회사 안에서 뭘 해줘야 돼요? 포용성은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옛날에는 그냥 그러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윽박지르고 그래도 되는데 지금은 이래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용성이라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리더십에서는 진성 리더십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긍휼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긍휼. 리더가 긍휼을 가져야 된다. 내가 긍휼을 갖지 않고 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화만 내고 막 그러면 힘들죠. 이렇게. 자, 우리 우성민 선생님 소리 한번 켜보시고 이 DE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 조직에서 계시니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어, 요즘요, 진짜, 그렇죠. 형평성, 요즘 MZ세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 공정한 문화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이제 직급에 상관없이 뭔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요즘은 뭐 이제 자리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높은 직급이면 좋은 자리 앉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자리도 이제 자유석, 우리는 아직 자유석 아니라 일부 회사는 자유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제 그런 문화 이제 바뀌는 게 있고요. 이제 다양성 있는 문화는 옛날에는 이제 직급별로 교육을 했잖아요. 옛날에 이제 신임 대리과정, 신임 과장과정, 신임 차장과정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직급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계층별로 묶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인재원에서도 고민하다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연차별로 끊어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이게 계층을 왜 없앴냐, 직급을 왜 없앴냐, 직급끼리 이제 직급을 떠나서는 이야기를 안 한대요. 직급을 떠나서는 과장끼리만 얘기하고 차장은 차장끼리만 얘기하고 이걸 트기 위해서 직급을 없앤 거예요. 너나 나나 공평한 그냥 1인자다 하는 건 요즘은 그렇거든요. 근데 인재원에서는 이제 그게 없이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옛날처럼 계층별 교육이 이제 좀 없어지는 개념이라서 하는 게 연차별로 끊어서 하자. 1년 차부터 4년 차 한 번 들어와라. 4년 차부터 뭐 8년 차 한 번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요즘에는 다양하게 뭔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어서 교육 현장 많이 어렵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아주 좋은 현장의 그 어려움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정성미 우리 선생님, 자 소리 한번 켜보시고 이게 지금 취업 현장에서 DEI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정성미 우리 코치님 소리 한번 켜보시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잠깐만 이 목 풀어주는 거 뭐 갑자기 작동해서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들리시죠? 소리. 예, 잘 들립니다. 네. 아, 저는
사실 형평성보다는 학생들한테 주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다양성이랑 포용성, 그리고 사실 연결성을 조금 더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형평성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 형평성은 지금 MZ 세대들이 많이 추구하는 뭐 공평함, 공정함이라는 이름과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면이긴 한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 입장인 거고 본인에게 맞는 기업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이제 저는 지도를 하다 보니까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본인에게 이로운 선택이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보는 관점, 연결성을 조금 강조해서 취업 지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 연결성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소통하려면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소통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이 이제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그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 정보 분석을 할 때도 단지 그 홈페이지에 가서 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조사하는 시대가 지나고 챗GPT를 활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챗GPT를 활용해서 기업 분석도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직무 분석할 때 저도 기업에서 좀 이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직무 분석할 때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챗GPT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면접을 이제 뽑을 때도 이제 면접관들이 요즘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이 바른 채용 인증원에서 제공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휴대폰으로 딴청 치는 사람들도 많고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사 막 물어보다 보니까 그 개인사를 물어볼 때도 그냥 개인사를 물어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직 적합성을 우리가 할 때 인성 면접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막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구조화 면접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비구조화 면접에서 구조화 면접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슈미트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실제 채용된 이후에 그 업무 성과를 비구조화 면접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량 평가를 할 때 이제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지도를 하실 때도 그냥 대면 역량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불호드해요. 그래서 이 역량 중심도 중요하지만 이 대면 역량이다 그러면 그 역량의 행동 지표를 끄집어내고 그 행동 지표를 실제 경험에서 내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끄집어내면 훨씬 더 취업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면접관들을 교육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본인은 대면 역량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실제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실제 행동 지표 위주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이렇게 해볼수록 훨씬 더 지원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역량에 대한 구조가 점차 이 밑에가 바로 조직 핏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 위에가 자핏이라고 한다면 밑에는 컬처 핏이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컬처 핏이 엄청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컬처 핏을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성격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가치관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지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격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너무 성격에만 머무지 말고 가치관하고 모티베이션 그 사람이 어떤 모티브를 갖고 있는가 아까 얘기했었죠 동기부여 적합성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동기부여 적합성을 체크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적합성이 안 맞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게 10%까지 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사실 그냥
기술이나 지식에만 이렇게 취업 교육하고 취업 교육도 되게 스킬 위주로만 교육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동기를 무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성민 이사님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소리 한번 켜보시고 어떤 의미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는지 여쭤볼게요. 아, 네. 정말 이 강의 주제 중에 한 번은 꼭 보여주고 가는 장표이긴 한데 제가 조금 많이 강조하던 부분이랑 우리 오늘 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KSA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도 특히 애티튜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자아 이미지나 컨셉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특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아까 되게 인성이라는 말이 되게 불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동의하고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 윤리 역량, 직업 윤리 의식으로 많이 표현을 바꿔서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역량 평가 위주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정말 직업 윤리 의식을 체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제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역량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윤리 의식 평가다라는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윤리라는 말과 여기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조금 강조하고 싶은 맥락은 네, 역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던 면이 있어서 갑자기 좀 네, 공감이 되어서 웃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거예요. 직업 윤리나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고요. 우리 우성민 선생님 소리 한번 켜보시고 조직에서 이제 계시니까 실제 이 기술이나 지식이나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신입사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그 윤영동 코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옛날에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뭐 대기업 다니니까 자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그거를 이제 뭐 많이 이제 주무기로 뭐 그냥 많이 다니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은 진짜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컬처 피치라고 하는 이 문화하고 안 맞으면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도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얼마 안 다니고 그만두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 생각했던 직장 문화는 이런 거 아니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고 뭔가 자기랑 안 맞다고 생각하면 너무 쉽게 그만두는 게 조금 아깝기는 한데, 이제 뭐 그런 경향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걸 듣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제 기업에도 근무도 하지만 학부생들한테 뭐 두 과목 정도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학부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하신 직업윤리 쪽하고 하는 뭐 이제 훈련평가 쪽을 제가 하고 있는데 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취업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조직에 있다 보니까 저는 너무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전해줘야 될 이 맥락을 제가 조직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는 그걸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공부를 좀 하려고 취업에 관련된 걸 우물 안의 개구리잖아요. 사실은 조직에 오래 있다 보면 나는 그게 일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이걸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윤영동 코치님 아니면 정성미 코치님도 뭐 기회가 되면 저한테 좀 인포메이션이나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고 현직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취업 관련된 얘기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뭔가 못 잡아내겠거든요. 조직에 있는데 뭐가 중요한 거지? 문물 안의 개구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오늘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듣게 됐으니까 나중에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주시고요. 네. 아유, 뭐 어차피 다 서로서로 이제 교학상장하는 거죠. 뭐 이렇게 좋은 말씀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